안녕하세요. 친절하고 따뜻한 난임 전문가 둘째 언니 구하선입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프로게스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프로게스테론이 임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실 텐데 뜬금없이 갑자기 왜 프로게스테론 얘기를 하려는 거지?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프로게스테론이 임신의 키라는 거는 너무 다 알려진 사실인데 프로게스테론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가 되어 있거나 잘못 알고 계신 상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최신 지견을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이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또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프로게스테론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프로게스테론이 뭐 하는 애인가? 프로게스테론은 착상창을 열고 닫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난임에서 왜 프로게스테론이 중요한지 또 궁금하실 텐데 난임 시술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과배란을 통한 시험관 아기 그 과정에서 과배란 때문에 호르몬 즉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밸런스가 깨지고 난자 채취라는 과정을 통해서 프로게스테론의 분비가 좀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연구자들은 난임 환자가 기본적으로 프로게스테론 기능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말을 하는 연구자들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조금 나이가 든 상태에서 임신을 시도하기 때문에 그 가임기 여성의 좀 뒤쪽에 있는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35세 이후에서 40세 중반 정도까지의 여성에서는 프로게스테론 기능이 떨어지고 그것이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저희가 보는 환자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임신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시술에서 반드시 프로게스테론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거고 프로게스테론이 중요하지만 꼭 보충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것들을 좀 컨셉을 잡아드리고 싶은데 과배란이 5개, 10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신선배아 이식을 하시게 될 때는 반드시 프로게스테론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신선배아 이식을 할 때 배란이 한두 개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프로게스테론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쓴다고 나쁜 건 아니고요. 냉동배아 이식을 할 때는 요즘 많이 하는 변형 자연주기 또는 자연주기에서도 반드시 프로게스테론을 쓰실 필요는 없고요. 인공주기를 진행을 하고 계실 때는 프로게스테론이 없이는 착상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프로게스테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본인이 지금 어떤 시술을 받고 있는지를 알고 계실 테니까 나는 프로게스테론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아니다가 좀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프로게스테론이 공급을 하는 루트가 4가지 정도가 있죠. 먹는 거 있고 넣는 거 질정제 있고 배주사, 자가주사 있고 엉덩이 주사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결론을 내보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프로게스테론을 보충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 마지막에 도달하는 프로게스테론 레벨만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임신이 잘 되려면 엉덩이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제가 이것도 몇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본인이 좀 쓰기에 편리한 루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주사가 싫어서 먹는 약으로만 했다던가 질정으로만 했는데 여러 번 실패를 했고 프로게스테론 레벨이 적정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당연히 조금 더 센 루트 그건 결국 주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조금 더 센 루트로 프로게스테론을 공급을 해서 프로게스테론 레벨을 올려주는 건 필요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반드시 주사가 더 좋다고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프로게스테론이 핫한 이슈가 된 거는 꽤 오래됐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은 프로게스테론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안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속된 말로 프로게스테론 레벨에 목숨을 거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러면 얼마가 적절한 수치인가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신선배아 이식을 할 때는 사실은 얼마 이상이 좋냐라는 이 미니멈 레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내 몸에서 프로게스테론이 나오기 때문에 부족할 일은 없습니다. 냉동배아 이식에서는 적절한 프로게스테론이 없을 때는 임신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데요. 그 레벨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카페에서 말씀하시거나 환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레벨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에서도 임신율이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뭐 환자분들한테 가끔 그러면 뭐 그런 카페나 이런 인터넷에서 프로게스테론 레벨을 얼마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들으셨어요? 라고 제가 여쭤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거의 20, 30 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최근에 학회에서 발표하는 것 때문에 공부를 했는데 어쨌든 그 최근의 데이터에 의하면 프로게스테론 레벨이 10 이상만 돼도 임신율에 불리하진 않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 저는 10을 기준으로 요즘 환자들의 프로게스테론 레벨을 맞추고 있는데 10만 넘어 10.3, 10.5, 13 이 정도 레벨에서도 임신이 다 잘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적정 수준의 프로게스테론 레벨 너무 높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이 말의 포인트는요, 어찌어찌해서 열심히 프로게스테론을 보충을 했는데도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낮은 수준일 때가 있어요. 즉 나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20으로 적정 수준을 알고 있는데 15가 나왔어. 그러면 이때 너무 막 당황하시고 슬퍼하시고 하는데 괜찮아요. 어쨌든 최신에는 10점대만 넘어도 임신율에 절대 불리하지는 않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 좀 안심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치로 좀 언급을 해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4가지 루트를 모두 다 쓰는 선생님도 계시고, 이 중에 3개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간단한 것만 먹는 것만 쓰시는 분도 계시고, 질정만 쓰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되게 다양한 루트를 쓰시는데,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이렇게 많이 줘도 상관이 없나 였어요,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대세는 프로게스테론은 아무리 많이 써도 상관은 없다가 대세인데요. 이제 몇몇 외국의 연구자들이 그래도 프로게스테론이 착상문을 열기도 하지만 닫는 역할도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프로게스테론이 들어가면 착상문이 빨리 닫힐 수 있거든요. 그렇게 닫기도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프로게스테론이 또 뭐 착상문을 닫는 역할을 한다 뭐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또 이렇게 얘기하실까 봐 또 걱정이 돼서 그런데 그건 아니고,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의 농도가 자궁 내막의 착상 창에 영향을 미치는데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쓰는 게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모든 주치의들이 한 번쯤은 했을 텐데, 문헌을 열심히 찾아봤더니 과도한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이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환자분도 불안하고 나도 불안하니 될 수 있는 대로 적극적으로 써보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진짜 과도한 게 문제가 없을까라고 좀 궁금해서 문헌을 찾아봤더니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과도한 프로게스테론 레벨은 임신율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저와 비슷한 의심을 한 연구자들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는 같은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얼마 이상이 과도한 거니에 대해서는 너무 연구자들별로 그 제시하는 수치가 달라서 제가 여기서 몇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과도하게 쓰는 처방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어떤 환자분이 한 10번 정도 배아 이식을 했는데 한 번도 착상이 되신 적이 없었어요. 근데 평소에 쓰던 거에 반의 용량으로 프로게스테론을 썼고요. 그분이 쌍둥이 임신을 하셨거든요. 혹시나 너무 높은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피에서의 프로게스테론 레벨이 아니고 자궁에서의 프로게스테론 레벨이거든요.